비만 클리닉에서 살을 뺐다가 수만 달러의 의료비 폭탄을 맞고 결국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베이비 부머들의 27%나 은퇴 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국가 디폴트 위기가 6월 상반기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2022년도 소득으로 58만 달러,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46만 달러를 세금 보고한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온라인 사기범들의 범죄 수단이 진화하며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선불 프리페이 카드 서비스가 계정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비만 클리닉에서 수술로 살을 뺐다가 수만 달러, 수십만 달러의 의료비 폭탄을 맞고 결국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비만 클리닉들을 운영하는 대형 업체들은 의료비 폭탄을 안긴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패가망신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10명 중에 4명이나 비만 인구로 분류되는 미국에서 일부 대형 비만 클리닉들의 횡포로 환자들이 살을 뺀 대가로 수십만 달러의 의료비 폭탄을 맞고 소송까지 당하고 있으며 결국 의료 파산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19일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여러 곳의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비만 클리닉 그룹의 예를 들면서 환자들이 살 뺀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물어야 하는 사태를 겪고 결국 의료 파산을 선택하는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한 대형 비만 클리닉 그룹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300건 이상 의료비 청구 소송을 걸어 1,900만 달러를 요구했으며 현재까지 90건에서 승소해 600만 달러를 받았고 상당수는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비만 클리닉 그룹은 TV와 온라인 등을 통해 엄청난 광고를 하며 비만 치료 환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주로 부분적으로 위를 잘라내는 위절제 수술로 평생 비만 중단이라는 구호로 환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위절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 클리닉에선 환자들에게 수술비가 보험사에 아웃 오브 네트워크로 적용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동의서에 사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인 줄 알고 서명한 환자들은 수술을 받고 살을 뺀 후에 엄청난 의료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에서 거의 커버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만 달러의 수술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를 낼 수 없어 연체하면 이 비만 클리닉은 소송을 걸어 의료비는 물론 연체비, 변호사비까지 수십만 달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와 인터뷰한 한 뉴욕시 여성은 이 비만 클리닉 그룹으로부터 부분 위절제 수술 등 의료비로 18,000달러를 청구받고 내지 못하자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살을 뺀 대가로 의료비 폭탄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으나 이 비만 클리닉은 고의 체납이므로 사기에 의한 파산에 해당해 의료비를 탕감해줘서는 안 된다는 소송까지 별도로 제기해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한 여성은 이 비만 클리닉으로부터 10만 2,500달러를 납부하라는 소송을 당해 7만 2,000달러를 내기로 합의해 합의 시 7,500달러를 일시불로 내고 한 달에 500달러씩 2032년까지 10여 년간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38만 4,100달러를 내라는 소송을 당했는데 이 청구액에는 9만 4,000달러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남성은 소송을 통해 25만 2,300달러를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12%의 연체이자와 8만 4,000달러의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국 내 7,700만 명의 베이비 부머들 가운데 27%나 은퇴 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 생활 안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들은 59세에서 77세 사이로 수년째 은퇴하고 있지만 은퇴 저축이 없어 사회보장연금으로 빈곤 생활을 해야 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슈퍼파워로 부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베이비 부머들은 은퇴 후 노후 생활이 극히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59세에서 77세 사이로 미국에서만 7,7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락한 은퇴 생활을 하려면 125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베이비 부머들을 포함하는 미국 내 은퇴자 노년층에게는 너무나 현실과 먼 소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 가운데 무려 27%는 은퇴 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90%는 사회보장연금을 은퇴 후 주 수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00만 명의 은퇴자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그러나 올 1월에 물가급 등으로 8.7%나 올랐으나 여전히 월 평균 지급액이 1,827달러에 불과해 안정적인 은퇴 후 노후 생활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은 2033년부터 소진되기 시작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는데 바닥나기 시작하면 사회보장연금이 1달러 대신 77센트로 급감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생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상황 악화에 직면하는 반면 평균 수명과 건강은 개선된 덕분에 은퇴 시기를 계속 늦추며 더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선 60세의 일선에서 물러나 은퇴 저축 등으로 은퇴 생활을 시작했고 65세부터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66세나 67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아 은퇴 후 노후 생활을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상당수 베이비 부머들이 사회보장연금을 전액받는 67세를 넘어 최대로 받는 70세로 은퇴 시기를 늦추고 그때까지는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한 은퇴 저축에 더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올해 현재 개인 은퇴 저축인 전통 IRA나 로스 IRA에는 50세 이상일 경우 1인당 1년에 7,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HSA, 즉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HSA에 가입하면 55세 이상인 경우 1년에 1인당 4,650달러, 가족당 8,300달러를 저축해 놓고 일반 병원은 물론 치과, 안과까지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저축액은 텍스 디덕션 대상이어서 한 해 불입액은 세금 보고 시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지출되는 의료비도 모두 비과세이어서 가장 세제 혜택이 좋은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 초유 국가 디폴트 위기가 6월 상반기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이 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삭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1조 5천억 달러의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삭감 패키지를 제시한 가운데 초당적인 의원 모임에선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대안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에 빠질 수 있는 데드라인이 6월 상반기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워싱턴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가 디폴트 위기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왔으나 경기 침체 조짐으로 세수가 부진해져 6월 상반기로 앞당겨질 것으로 골드만삭스 등 경제 분석 기관들이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인 듯 워싱턴 정치권에서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삭감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삭감 패키지안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안은 31조 4천억 달러이던 국가 부채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더 올려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를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안은 대신에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오는 10월 시작하는 2024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의 규모를 2022 회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사용 코로나 예산을 반납하고 IRS 예산을 10년간 800억 달러나 증액하는 방안을 폐지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일부 세제 혜택을 없애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내주에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악관과 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바이든 민주당은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와 적자 감축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며 공화당 하원안은 DOA 상원 도착 즉시 사망이 될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공화당 하원과 바이든 민주당 상원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게 분명해지자 연방 하원에서 공화민주양당 의원들이 32명씩 동률로 64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인 프로블럼 솔버스 코커스 문제해결사의원총회가 대안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해결사의원총회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국가부채 한도 카운티를 올 연말까지 중지하는 방법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부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는 연방정부 부분 폐쇄도 없도록 조치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연방통제관이 시행 가능한 예산 감축 방안을 연구해 반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부 재정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인 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해 권고토록 하자고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2022년도 소득으로 58만 달러,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46만 달러를 세금 보고한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연방과 주 세금으로 바이든 부부는 17만 달러를 납부해 23.8%의 세율을 보였고 해리스 부부는 12만 달러의 세금을 내서 20.5%의 세율을 기록했습니다. 텍스데이였던 18일에 미국의 정 부통령 부부들도 세금 보고를 마쳐 그 납세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2022년도에 57만 9,514달러를 번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전년도 61만 달러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연봉으로 40만 달러를 받았고 최초로 풀타임 잡으로 일하고 있는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는 노바,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로 8만 2,335달러를 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소득 가운데 16만 9,820달러를 연방과 주정부 세금으로 납부해 23.8%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바이든 부부는 한 해 동안 2만 180달러를 20군데 기부했으나 가장 많은 5,000달러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보 바이든의 재단에 보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부군인 더그 M 호프 변호사는 2022년도에 45만 7,760달러를 번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166만 달러 소득보다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두 저서에 대한 인세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 연봉으로 21만 9,171달러를 받았고 저서 인세로 7만 4,772달러를 벌었습니다. 엠호프 변호사는 조지타운 법대 교수로 17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부통령 부부는 이 가운데 12만 870달러를 연방과 주정부 세금으로 납부해 20.5%의 세율을 기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 한 해 2만 3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해리스 부통령 부부의 세금 보고 내역은 비교적 투명하고 간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연봉을 전액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금 관련 구설수에 오르고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결제가 늘어나면서 스캠이나 해킹 등의 온라인 사기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계정 관리에 있어 진짜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내 이름과 이메일 등 진짜 정보가 아닌 새로운 정체성의 부캐릭터를 만들어 가짜 계정을 사용한다는 방법인데요. 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 안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캐릭터는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밈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그것대로 연기하며 산다는 뜻의 신종 유행입니다. 모두들 그것이 연기 혹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부캐릭터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카드 사용을 넘어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삼성페이 같은 전자지갑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우버나 우버이츠부터 시작해서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까지 자리에 앉아서 모바일 오더를 하고 저장된 내 결제 정보로 결제를 마치고 테이블에서 서빙을 받는 등 비대면 결제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팸, 해킹 시도와 에러까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구매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처음 우버를 사용한 시민은 우버에 가입해서 처음 사용했는데 사용금액 13불 이외에도 우버 회사로부터 53불짜리 결제 6건과 그 외 다른 액수로도 6건이나 한꺼번에 12번의 결제 신청이 들어오면서 은행으로부터 금융사기 방지 조치에 걸려 카드에 락이 걸린 겁니다. 은행의 빠르고 적절한 보호 조치 덕분에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지만 카드가 재발급되는 열흘간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 영업시간 안에 은행으로 가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반드시 은행의 입출금 내역을 최소한 매일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체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선불 프리페이 카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름 또한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도용한 해킹 전화를 할 걱정도 사라집니다. MZ세대들은 별명을 사용한 선불 프리페이 카드를 사용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돈의 규모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혜택으로 꼽았습니다.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하여 계획된 만큼만 돈을 쓰고 자잘한 1달러, 2달러의 지출부터 시작해서 가장 해킹이 흔한 주유소, 그리고 정액권에 가입하면 해지를 해도 계속 돈을 빼갈 것 같은 중요하지 않은 구독 서비스는 이곳에서 이체되게 준다는 겁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는 다른 예금 보호를 받고 있지만 주로 주 단위로 100달러부터 300달러 정도의 소액을 이체해두고 쓰기 때문에 안전하며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앱과 수수료가 없는 회사의 서비스도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 수단을 진화해 나가기 때문에 스스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계속 공부하고 발맞춰 발전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